이곳은 평범한 레스토랑. 하지만 오늘 평범하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70세의 여회장 박수진, 그녀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평범한 서버로 변장한 채. 그녀의 선택, 과연 진심일까요? 끝까지 지켜보면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수진은 서재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30대에 남편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고 40대에는 직원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50대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박수진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회사를 업계 상위권으로 올려놓았습니다. 60대 중반 아들 민준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은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판단력도 명료한데 왜 그렇게 빨리 물러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시간을 살고 싶어요. 은퇴 후 5년 박수진은 정말로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오래된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세월 동안 미처 누리지 못했던 여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박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45살로 민준과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연은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박수진 앞에서 항상 공손했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적절히 처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서연은 여전히 박수진 앞에서 긴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편하게 웃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은 며느리가 자신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겉으로만 예의를 갖추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박수진은 이런 의심을 하는 자신이 못마땅했습니다. 서연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손자 준호의 생일 파티 때였습니다. 박수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도에서 서연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응, 오늘도 여기 왔어.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가 원하시니까. 그 말투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의무처럼 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박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서연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연은 당연히 괜찮다고 대답할 것이고 그러면 박수진은 더 답답해질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박수진은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변장하는 겁니다. 서연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연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황당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70살 여자가 무슨 스파이 놀이를 하냐고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 방법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수진은 서연의 일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서연이는 어디서 주로 시간을 보내니? 민준은 별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자주 점심 먹어요. 친구들이랑 모일 때도 거기 가고요. 박수진은 그 레스토랑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라 테라사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수진은 그 레스토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조용했고 몇몇 손님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담하지만 세련된 인테리어였고 직원들은 친절해 보였습니다. 서연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수진은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네, 아주 맛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파트타임 직원을 구하시나요? 매니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수진의 나이를 보고 의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구인 중이 아닌데요. 박수진은 준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 너무 심심해서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면서 활력을 찾고 싶어요. 급여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이 하고 싶을 뿐이에요. 매니저는 박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사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사장과의 간단한 면담 끝에 박수진은 일주일에 사흘 점심시간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은 박수진의 품위 있는 말투와 태도가 레스토랑 분위기에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수진은 서재에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변장이 중요했습니다. 서연이 절대 알아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박수진은 노트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발, 안경, 다른 스타일의 옷, 화장법 등. 평소 박수진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박수진은 혼자 백화점에 갔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가발 매장에서 자연스러운 단발 가발을 샀습니다. 평소 긴 머리를 하던 박수진에게 단발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안경점에서는 약간 큰 태의 안경을 골랐습니다. 도수가 없는 패션 안경이었지만 얼굴 인상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옷은 평소 입지 않던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로 몇 벌 샀습니다. 청바지와 단순한 티셔츠, 운동화까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서 모든 것을 착용해 봤습니다. 박수진은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평범한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며 용돈벌이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서연을 속일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는데 변장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만약 서연의 진심이 박수진이 걱정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쩌죠? 혹시 박수진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시험 자체가 며느리에게 신뢰가 아닐까요? 박수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에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심은 장미였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평범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야. 박수진은 그 말을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평범한 순간 자신이 여회장이 아니라 그냥 레스토랑 직원일 때 서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서연의 진짜 모습일 테니까요. 박수진은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심은 가면 뒤에 숨을 수 없다. 월요일 아침 박수진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레스토랑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스킨케어를 한 후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평소 박수진은 품위 있고 우아한 화장을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립스틱과 은은한 아이섀도우로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최대한 수수하게 해야 했습니다. 박수진은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단발 가발을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평소 우아하게 빗어넘긴 긴 머리 대신 단정한 단발이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자 인상이 더욱 달라졌습니다. 박수진은 몇 번이나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옷장에서 새로 산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브랜드 옷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박수진은 옷을 입으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30대 초반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또 그만큼 생생하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작은 크로스백을 매니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수진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서재에 들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민준이 1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박수진 그리고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이겠지. 박수진은 혼잣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미리 오늘은 혼자 나간다고 말해뒀습니다. 박수진은 직접 운전해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니 묘한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거의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매니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시게 된 김순자 씨죠? 박수진은 가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은 흔해서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매니저는 박수진에게 유니폼을 건넸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그리고 레스토랑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였습니다. 박수진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박수진이 아니라 김순자였습니다. 평범한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나오니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실 김순자 씨예요. 많이 도와주세요. 젊은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빙 담당 지은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친절하게 레스토랑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주문 받는 방법, 서빙하는 순서, 손님 응대 요령 등. 박수진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했지만 직접 서빙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오전 11시 점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홀에서는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박수진도 지은의 지시에 따라 테이블을 닦고 냅킨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12시가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처음에는 긴장했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 손이 떨렸고 서빙할 때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옆에서 계속 도와줘서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파스타 하나랑 샐러드 주세요. 박수진은 주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손님은 박수진을 잠깐 쳐다봤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은 안도했습니다. 변장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내내 박수진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주문 받고 음식 서빙하고 테이블 정리하고 단순한 일의 연속이었지만 몸이 피곤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움직이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피곤함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줄어들자 박수진은 잠깐 쉴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힘드시죠? 처음인데 정말 잘하세요. 박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지은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일하시려고 하세요? 편히 쉬셔도 되실 나이인데. 박수진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세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맨날 집에서 TV만 보세요. 박수진은 지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은퇴 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집에서 TV 보고 책 읽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료해졌습니다.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일이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한 거라는 게 찝찝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후 3시 박수진의 첫 근무가 끝났습니다. 매니저가 와서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첫날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박수진은 인사하고 탈의실로 갔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다시 자신의 옷을 입으니 김순자에서 박수진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박수진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박수진을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대했고 동료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나타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서연이 오면 박수진은 조심스럽게 관찰할 것입니다. 서연이 레스토랑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평소와 다른 모습은 없는지.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시 원래의 박수진이었습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70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김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열심히 일하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사님이 오전 내내 안 계셨다고 하던데요. 박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미술관 갔다 왔어. 오랜만에 전시회 보니까 좋더라. 그러셨구나. 건강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박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박수진은 다이어리를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첫 출근, 동료들과의 만남, 손님 응대. 모든 게 새로웠고 낯설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익숙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건 결국 다 비슷했으니까요. 다음 근무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박수진은 그날을 기다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박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서연이 오면 박수진은 조용히 관찰할 것입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박수진은 다시 김순자가 되었습니다.
단발 가발을 쓰고 안경을 낀 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 또 오셨네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박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오전 준비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문 쪽을 자주 쳐다봤습니다. 혹시 서연이 올까 하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쯤 박수진은 주방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들고 홀로 나왔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진은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친구 한 명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알아채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나온 박수진은 자연스럽게 홀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밝은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메뉴판을 보며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옆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며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정리했고 화장은 은은하게 했습니다. 평소 박수진 앞에서 보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지금 서연은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앞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지은이 서연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서연은 메뉴판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까르보나라 파스타 하나랑 연어 샐러드 하나 주세요. 그리고 레모네이드 2잔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박수진은 계속 옆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며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친구와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을 보니 즐거운 대화인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며느리가 왜 자신 앞에서는 긴장하는 걸까요? 20년이나 같은 가족으로 지냈는데 아직도 어색한 걸까요? 박수진은 혹시 자신이 너무 엄격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지은이 서연의 테이블로 음식을 나르려 하자 박수진이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지은은 고마워하며 음식을 넘겼습니다. 박수진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들고 서연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까이서 서연을 보는 건 위험했지만 동시에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박수진은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까르보나라 파스타 나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박수진을 봤습니다. 박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알아차릴까요? 박수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박수진을 그냥 평범한 레스토랑 직원으로 봤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장이 완벽했습니다. 박수진은 조용히 물러나서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계속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몰래 훔쳐보듯이 조심스럽게. 서연은 음식을 먹으며 친구와 대화했습니다. 가끔 크게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고 잠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수진은 창문 너머로 서연의 모습을 봤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으며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몇 분 후 서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박수진은 서연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에 저렇게 표정이 변하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박수진은 궁금했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식사를 계속했지만 아까만큼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는 하지만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수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혹시 가족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말 회사 일일까요? 식사를 마친 서연은 친구와 함께 계산대로 갔습니다. 박수진은 옆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이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매니저가 계산을 처리하는 동안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수진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박수진 쪽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역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서연은 친구와 함께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박수진은 창문 너머로 그녀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박수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 서연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냉정하거나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때로는 지쳐 보이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지은이 박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박수진은 화들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러시구나. 오늘 손님 많아서 힘드셨죠?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나요.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첫 만남에서 박수진은 많은 걸 봤습니다. 서연의 자연스러운 웃음, 친구와의 편안한 대화, 그리고 전화 후 어두워진 표.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좀 더 관찰해야 했습니다. 오후 3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박수진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을 정리했습니다. 첫 만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박수진을 알아보지 못했고 박수진은 서연의 일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화 후 서연의 표정은 왜 그렇게 어두워졌을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수진도 며칠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수진은 며느리의 진심을 찾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했습니다. 금요일 박수진의 3번째 근무일이었습니다. 이제 레스토랑 일에 꽤 익숙해졌습니다. 주문 받고 서빙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동료들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박수진을 친할머니처럼 따랐고 다른 직원들도 박수진을 존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수진은 바쁘게 움직이며 테이블을 돌봤습니다. 오늘도 서연이 올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정오가 지나도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은 약간 실망했지만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박수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살짝 다크서클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주문을 받으러 가려 했지만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지은은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진은 메모장을 들고 서연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서연의 피곤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토마토 파스타 하나요. 그리고 물 주세요. 박수진은 주문을 받아 적으며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날 뿐이었습니다. 주방에 주문을 전달하고 박수진은 홀 한쪽에서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박수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자 박수진이 직접 가져갔습니다. 토마토 파스타 나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박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진은 음식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서연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요즘 좀 힘드네요. 박수진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관심을 보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서연을 신경 썼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몇 입 먹다가 멈추고 창밖을 보다가 다시 먹었습니다. 박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때 레스토랑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부부였는데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스트레스를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가 중년 부부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왜 조용히 해야 하는데요? 돈 내고 먹는데.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수진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서연 쪽을 봤습니다. 서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식사를 계속하려 했지만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힘들어 보였습니다. 박수진은 결심하고 부부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니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부부는 박수진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박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일이거든요. 박수진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부부는 주춤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레스토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수진은 서연 쪽을 슬쩍 봤습니다. 서연은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연은 계산대로 갔습니다. 박수진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서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서연이 계산을 하는 동안 매니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까 시끄러운 손님 때문에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나이 드신 직원분이 정말 잘 대응하셨어요. 아, 김순자 씨 말씀이시죠? 네,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의젓하게 일하세요. 서연은 박수진 쪽을 봤습니다. 박수진은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이 잠깐 박수진을 바라보다가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박수진은 서연의 테이블로 가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들어 올리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냅킨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조심스럽게 냅킨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팁으로 10,000원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냅킨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은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박수진은 냅킨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팁은 나중에 다른 직원들과 나누기 위해 매니저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냅킨은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증거였으니까요. 오후 근무를 마치고 박수진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서연의 모습은 박수진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서연은 냉정하거나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자신이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수진은 주머니에서 냅킨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글씨는 단정하고 예뻤습니다. 박수진은 냅킨을 펼쳐보며 서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식사했다는 말.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처음으로 이 계획을 후회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를 시험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닐까요? 서연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인데 박수진이 쓸데없는 의심을 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박수진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좀 더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서연의 모습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박수진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냅킨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감사 인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수진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해서 기뻤지만 동시에 이렇게 시험한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박수진은 다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로 서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던 표정, 냅킨에 적은 감사 인사, 그 모든 것들이 박수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수진은 원래 며느리의 냉정한 모습을 확인하려 했는데 오히려 따뜻한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사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매니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다투는 듯 보였습니다. 지은이 박수진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주방장님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대체 요리사가 와야 하는데 아직 안 오셨거든요.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오늘 더 바쁘겠네요. 네, 주문이 밀릴 수도 있어요.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박수진은 유니폼을 입고 홀로 나갔습니다. 벌써 몇몇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침착해야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테이블은 금세 차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대체 요리사가 주방장만큼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고 손님들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은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방 사정이 좀 있어서 음식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해했지만 몇몇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다린 건데요? 40분이나 기다렸어요. 박수진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박수진은 주방으로 달려가 그 테이블의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거의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음식이 나오자마자 직접 가져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1시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박수진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필 이런 날에 서연이 오다니. 박수진은 재빨리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서연은 박수진을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번에 도와주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주방 사정이 좀 있어서 음식이 늦을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먹을 시간 있어요. 박수진은 서연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메뉴판을 보며 주문했습니다. 크림 파스타 하나요. 그리고 아이스티 주세요. 박수진은 주문을 받아 적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주문이 밀려 있었고 요리사는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서연의 주문을 전달하고 다시 홀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서연의 음식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진은 계속 주방에 들어가 확인했지만 요리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서연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박수진은 서연이 지루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음식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박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바빠 보이시던데 힘드시겠어요. 박수진은 서연의 이해심에 감동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짜증을 내는데 서연은 오히려 박수진을 걱정했습니다. 박수진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 손님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은이 그 손님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스토랑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그 테이블로 갔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주방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늦어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음식 바로 나올 거예요. 여자는 박수진을 쏘아봤습니다.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당장 취소하고 나갈 거예요. 돈도 안 낼 거고요. 박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음식은 이미 조리 중이에요. 취소하시려면 음식값은 내셔야 해요. 여자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형편없는 서비스에 돈을 내라고요? 박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비스가 늦은 건 사과드려요.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에요. 음식은 조리 중이고 취소하시려면 비용을 지불하셔야 해요. 여자와 박수진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그쪽을 봤습니다.
서연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이 이런 상황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결국 매니저가 나타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여자에게 음식값의 할인을 제안했고 여자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박수진은 직접 가져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정말 힘드셨죠? 박수진은 서연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기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서연은 박수진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수진은 물러나서 다른 테이블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서연을 신경 썼습니다. 서연은 음식을 먹으며 가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어수선한 레스토랑 분위기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연은 계산대로 갔습니다. 박수진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드셨죠?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박수진은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서연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을 걱정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서연의 성격인 걸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걸까요? 박수진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박수진은 탈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오늘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박수진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김순자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점점 김순자와 자신의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수진은 오늘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박수진의 의심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습니다. 왜 서연은 박수진 앞에서는 이렇게 편하지 못한 걸까요? 왜 항상 긴장하는 걸까요? 박수진은 이제 며느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신의 태도가 서연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박수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박수진은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의 혼란 이후 주방도 안정을 찾았고 손님들도 평화롭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박수진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계획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박수진은 서연의 여러 모습을 봤습니다. 피곤해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모습,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아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박수진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좋은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고. 오후 2시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진은 습관적으로 그쪽을 봤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울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박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박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박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손님이 없었습니다. 박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박수진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은 조용히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서연은 박수진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의아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박수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가족으로 지냈지만 여전히 어색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부담이에요. 너무 완벽하셔서 제가 부족하게 느껴져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시어머니 앞에서 긴장해요. 실수할까봐, 잘못 보일까봐 두려워요. 시어머니는 제게 잘해주시지만 저는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예의인지 모르겠어요. 박수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연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늘 남편과 싸웠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소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편하게 대하라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꾸는 게 쉬울까요?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박수진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순자였습니다. 낯선 레스토랑 직원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긴장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속상하실 거예요. 가족이 자신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박수진을 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편하게 대해주길 바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서로 조심스러워서 거리가 생긴 거예요. 서연은 박수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박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그동안 어려웠던 마음을 시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는 법이니까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만난 분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박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며느리가 있었다면 당신 같은 며느리를 바랐을 거예요. 서연은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마음이 좀 정리된 것 같아요. 박수진은 서연을 배웅했습니다. 서연이 레스토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박수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서연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박수진 자신이었습니다. 박수진은 탈의실로 가서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거울 속 김순자를 봤습니다. 이제 김순자는 필요 없었습니다. 박수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도 서연이 편해지길 바란다고, 함께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매니저에게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해줬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어요. 박수진은 레스토랑을 나서며 지난 몇 주를 돌아봤습니다. 이 계획은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수진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박수진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했고 그래서 며느리가 다가오기 힘들었던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박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서연을 만나겠다고. 그리고 모든 걸 말하겠다고. 변장했던 것도 며느리를 관찰했던 것도.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고. 저녁 7시 박수진은 아들 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민준은 기뻐하며 좋다고 했습니다. 평소 박수진이 먼저 저녁 식사를 제안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을 보고 서연은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박수진은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후에 본 울었던 흔적은 사라지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서연아, 식사 준비 다 됐니? 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수진은 거실에 앉아 서연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수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년 동안 서연은 이렇게 자신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그걸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오늘은 우리 셋이서 편하게 저녁 먹자.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첫 숟가락을 뜨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만든 음식은 항상 맛있구나. 서연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박수진은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언제 말을 꺼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박수진은 긴장했습니다. 70평생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떨리는 적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차를 마실 때 박수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박수진을 봤습니다. 박수진의 진지한 표정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한 일이 있어. 박수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마음, 레스토랑에서 변장해서 일한 것, 서연을 관찰했던 것,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이야기를 마치고 서연을 봤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 진심을 믿지 못하고 시험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박수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서연이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요? 박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너무했어. 나도 알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어. 잘못한 건 서연이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 박수진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오늘 오후에 내가 레스토랑에서 한 말 다 들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그게 다 나 때문이었구나.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형식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했어. 진심이 없다고 여겼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너무 엄격했던 거야. 너무 완벽하려고 했고, 그래서 너를 부담스럽게 만들었어. 박수진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2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런데도 너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 나를 존중하고 가족을 돌봤어. 서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좀 더 용기를 내서 편하게 다가갔어야 하는데 저는 항상 겁이 났어요. 어머님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셔서 제가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박수진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충분히 훌륭해. 오히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너는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야. 서연은 박수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긴장과 불안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이제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민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가족 셋이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따뜻함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 후 셋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는 편하게 지내자. 나도 노력할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편하게 대해줘.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노력할게요. 이제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박수진은 서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나를 어머님 말고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2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어머님이라니 너무 딱딱하잖아. 서연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박수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눠줘서. 박수진은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아, 너도 고마워. 좋은 여자랑 결혼해줘서. 서연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날 밤 박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오늘 저녁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박수진과 서연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박수진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서연이 레스토랑에 남기고 간 냅킨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그 냅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박수진은 냅킨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냅킨은 박수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발견하게 해준 작은 증거였으니까요. 한 달 후 박수진의 생일이었습니다. 71년째 생일이었습니다. 박수진은 크게 축하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연이 꼭 파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특별한 해잖아요. 꼭 축하해야 해요. 박수진은 서연의 밝은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 그 저녁 이후로 서연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원래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서연은 박수진 앞에서 편하게 웃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니 훨씬 편했습니다. 생일 파티는 박수진의 집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서연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수진은 테이블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연아,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했니?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랑 같이 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만 준비했어요. 박수진은 며느리와 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애쓰고 함께 기뻐하는 것. 파티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수진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서연이 다가와 음료를 채워주거나 필요한 걸 챙겨줬습니다. 박수진은 그럴 때마다 서연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말없이 전하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71개의 초를 켜는 건 불가능해서 상징적으로 7개만 꽂았습니다.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수진은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촛불을 끄고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특히 서연이 정말 고마워. 서연은 박수진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박수진은 서연을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진짜로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박수진은 서연과 단둘이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그날 레스토랑에서 엄마인 줄 조금 알아챘어요. 박수진은 놀라며 서연을 봤습니다. 정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설마 했죠. 박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구나. 네. 사실 좀 서운했어요. 왜 엄마가 저를 그렇게 시험하시나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어요. 엄마도 저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거잖아요. 박수진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내가 너한테 부담을 줬다는 걸 알게 됐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항상 겁만 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박수진은 종종 밤하늘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가족을 갖게 됐어요. 서연이라는 좋은 딸을 얻었어요. 박수진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우리 더 자주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점심 먹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 박수진의 젊은 시절 이야기, 가족에 대한 생각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 나와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직도 이야기 중이세요? 벌써 자정이 넘었는데. 박수진과 서연은 놀라며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야겠다. 서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박수진은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 그리고 며느리와 나눈 진솔한 대화. 박수진은 71년 인생 중 가장 의미 있는 생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박수진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봤습니다. 서연이 남긴 냅킨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박수진은 액자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냅킨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박수진이 며느리의 진심을 발견하게 만들었고 결국 두 사람을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박수진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7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축하해줬고 특히 며느리 서연이가 정성껏 준비해줬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서연이와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딸처럼 가깝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신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족이 되는 건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 필요하다는 걸. 앞으로 남은 인생 서연이와 민준이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진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달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장미였습니다. 박수진은 장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장미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키우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을 쏟으면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박수진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속에서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더 가까워지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수진은 그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진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가자. 몇 분 후 서연의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엄마. 테라사로 갈까요? 거기 음식 맛있잖아요. 박수진은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래, 거기로 가자. 정오에 보자. 박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진심으로 가까운 가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옷장을 열고 편안한 옷을 골랐습니다. 더 이상 완벽해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며느리를 만나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수진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정오라 테라사 레스토랑에서 박수진과 서연은 마주 앉았습니다. 같은 테이블, 같은 장소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박수진은 더 이상 김순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히 박수진으로 서연의 시어머니로, 아니, 이제는 엄마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메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모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박수진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서연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박수진은 70년 인생 중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마음을 시험하려 했던 계획은 결국 박수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기쁨이었습니다.